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성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읍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히어로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음성군의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조병호 군수가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경기 위기 속에서도 음성군은 우량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2024년 하반기 고용지표에서 충청북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성군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인 2024년 7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부고속도로와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음성군 대소면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성본 산업단지로 인해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대소읍 승격은 물론 음성시 승격에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조병호 군수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음성군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조병호 음성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군수님 저희 음성 주민들과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충북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던 제26회 음성 품바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해주신 자원봉사자 그리고 각 기관단체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속되는 6월입니다. 하지도 곧 다가오게 되고 그렇지만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마음만은 시원한 그런 행복한 여름 잘 이겨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였습니다. 교수님, 지난해 하반기였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음성군이 경제 지표에서 충북 1위를 많이 또 차지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음성군의 경제가 좀 많이 좋아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용 지표에서 충북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나름대로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표로 다 나타나는 건데, 우선 고용 지표를 보면은, ILO 기준, 그러니까 15세 이상, 그 다음에 OECD 기준은 15세에서 64세, 그리고 청년은, 이제 15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고용률을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ILO 기준, OECD 기준, 청년 고용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 음성군이 도내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하반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저희가 약 73.6%를 기록을 해서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음성군에 일자리가 많고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지역 활동 인구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 취업해서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얼마냐 이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음성군이 11만 6천 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9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약 2만 4천 명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우리 음성군에 취업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률도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 우리 음성군이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 수, 고용 피보험자 수 가입률을 보면은 약 85%가 되거든요. 전국 평균은 55%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시직이나 이런 게 없고 고용률이 높은데 일자리 질이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지난 20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리 음성군이 계속 우수 이상을 받았고 특히 2023년에는 군 단위에서 최초로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이런 영광도 안았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그 1단계는 우리가 통과가 돼서 지금 2단계 평가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저희 뭐 군만의 힘이 아니고 우리 음성 군민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 농민 모든 경제 주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어디서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살기 좋은 음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지난해부터였죠. 저희 인구가 지난해를 거점으로 해서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또 향후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저희 음성군 인구가 53명 늘었습니다. 엄청 적은 숫자죠. 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출생대 사망에 의해서 자연 감소된 인구가 701명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701명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입 전출에 의해서 수평 이동에 의해서 전입이 전출보다 754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감소가 701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3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세로 바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9만 명이 막 위태위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약 1,5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서 거의 9만 2천 명 약대를 이제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세로 바뀐 게 결국은 우리 음성 송본산단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됐고,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금양의 자이아파트, 맹동의 아이파크, 그 다음에 이제 송본산단에도 푸르지오 2차, 3차, 그리고 우미린 이런 게 다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연말이 되면 적어도 3,4천 명 정도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인 거고, 특히 저희가 그거 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게 내고장 음성의 주소갖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약 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음성군으로 거주지로 옮기고 또 주소를 옮기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내고장 음성의 주소갖기 운동인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기업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일자리가 만들어낸다고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공급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나 체육, 교육, 복지 이런 생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주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지만 결국은
우리 음성군으로 특히 젊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라든 인구 유치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또 정주 여건을 많이 또 개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와 맞물려서 저희 음성군에서 이제 각종 공모를 통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얘기 듣기는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또 유치하셨다고. 예, 아주 저희가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 복합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교육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무국중학교 옆에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용지로 정해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들의 돌봄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주차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이런 시설을 약 220억 정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은 25m짜리 8레인이 들어가는 거고, 2층은 1층, 2층으로 되는데 2층은 어린이 돌봄 놀이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우리 음성군에서 이제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하게 되고, 어린이 돌봄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 심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확정하고 설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은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은 특히 이거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금왕 읍민을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무려 80%가 넘는 분들이 수영장 또 어린이 돌봄 놀이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진을 할 거고, 또 정주 여건 개선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공모 사업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음성 소유 원남이 농촌 협약 사업으로 약 255억 정도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음성의 여성의관을 다시 신축을 하게 되고, 또 소위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 원남도 마찬가지 거점센터를 신축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학교 복합시설 설명해 주시면서 또 수영장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수영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지역 주민들의 체육 인프라가 있냐 없냐 또 이렇게 그렇죠.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유치하셔서 발표하셨을 때 아마 금왕읍 주민들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 어땠습니까? 금왕읍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음성군이 이미 대소, 그 다음에 혁신도시, 음성 3개의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 아마 군 단위에서 현재도 수영장이 3개 있는 데는 유일한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댐으로 인해서 수영장이 4개가 되지만은 결국은 우리 음성군은 권역별로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다 수영장이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미 기존의 수영장도 보면은 그 등록 회원이 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대소면 읍승격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음성군 대소면 어떤 고장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이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의 기본 방침이 뭐냐면 사읍 5면 체제로 갖춰서
인구 15만을 넘겨서 시를 승격하자는 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그 중에 현재 2개 읍이 있는 거고, 이제 읍을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소입니다. 그래 대소를 읍을 승격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대소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된 지역이고, 그러다가 이제 혁신도시가 이게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좀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침체가 좀 됐었는데, 다행히 성분산단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가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거기다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게 이제 이쪽에 음성하고 이런 연결 도로가 더 활성화되면서 대소가 최근에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대소면 인구가 거의 18,000명이 됐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만 더 늘어나면은 이 기준이 이제 2만 명이 되고, 또 시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대소는 뭐 시가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하는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2만 명이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전에 인구가 충분히 2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푸르지오 2차, 3차 그리고 우미린 아파트가 11월이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면 내국인만 가지고 2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계속 그 인구 산정 기준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뭐냐면 대도시나 50만 이상 대도시나 100만 이상 특례시를 지정할 때는 외국인이 지금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는 인구 산정 기준에 외국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반영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수용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답변까지는 저희가 받은 상태고, 아마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은 외국인이 포함되게 되는데, 대소 같은 경우는 등록 외국인이 약 4,400명 정도 되고 외국 국적 동포가 거의 1,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5,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상태만 보더라도 거의 이 대소면 인구는 2만 한 3,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인구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규정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규정 개정이 되면 바로 읍 승격 절차를 거치면 되고,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은 연말이 되면 내국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이제 읍으로 승격하면 아무래도 도시화가 더 지금 빨라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훨씬 더 상점과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발전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 대소면이 대소읍 승격에 좀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뼈라고 읍이 뭐가 틀릴까? 나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저희 대소면이 대소읍으로 승격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읍으로 승격되면은 뭐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저희가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인구나 도시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이 될 거고, 인력도 행정 소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대소면이 읍으로 되면은 읍에 대한 인력 수요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력도 증원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 기반을 확대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보다는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읍으로 승격돼서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제 자영업자가 이 영업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민간업자가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공공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생활 인프라,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 생활 인프라도 또 확충하거나 개선을 해서 여기가 이제 정주여건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공공에서 이제 담당을 해서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함께 행복한 음성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음성군이나 저희 대소면이 외국인 비율이 좀 높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비율이 약 19% 정도가 돼서 전국 거의 1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대소면은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시대가 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음성군이 우리 충북에선 가장 먼저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또 다문화 이주 지원센터, 즉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우리 음성군이 함께하는 다문화 이주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 외국인 지원센터 하는 일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이라든가 고용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특히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 교육이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5단계까지 이수를 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 음성 또 대한민국에 잘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질 때 결국은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한국에 와서 고생하시는 외국인들도 여기 잘 정착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갈 때 보람을 가지고 돌아가고, 거기 가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선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육하원칙으로 풀어본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음성 명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음성 명작 처음으로 이제 도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또 1위를 대상을 차지하셨습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음성군이 그동안에 개별, 농산물, 품목별로는 브랜드가 다 있었는데, 음성군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 농산물 브랜드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민선 7기에 음성 명작이라는 음성 명품 농작물이라는 명작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음성 명작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금년에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축제나 또 각종 언론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또 어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수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대표 브랜드 공모를 한다는 심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모를 해서 지난해 대상을 받았고 올해 2회째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음성군 명작이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아니면 특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브랜드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수상을 하면은 좀 더 인지도를 높이고 또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음성 명작 브랜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잘 키워나가서 우리 음성 명작 브랜드가 전국에서 인지도도 높고 또 신뢰가 높은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브랜드를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음성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브랜드 대상이라는 게 뭐 브랜드만 가지고 대상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저희 음성 지역의 농산물이 그만큼 수준이 높고 맛도 좋고 뭐 잘 있기 때문에 브랜드 대상 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농산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품질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 좋아야지만 신뢰가 쌓이는 거고 또 한번 구매해서 드신 이 소비자분들이 재구매 욕구가 품질이 나쁘면 절대 재구매 안 하거든요.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있어야지만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뭐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또 긴 시간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인데요. 저희 음성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선 8기도 거의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에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 한 가지라도 더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국제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잘 정착이 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정에 맞춰서 저희 음성 군정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음성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민선 8기 1년 마무리 잘하고 또 민선 9기에 또 이런 사업들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CCS 시청자 여러분, 올 여름더위 잘 이겨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지역 발전과 민생 경제로 회복하겠다는 조병옥 군수의 굳은 의지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